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긴장되는 시간이 지금 이제 한 시간 이렇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뭐 거의 뭐 출신판례라든가 마무리 강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어느 정도 다 정리를 하고 여러분들 마무리하고 계실 텐데, 개인적으로는 제가 지난주에 이제 학원에서 우리 형사소송법은 이제 수사 준칙하고 그 다음에 출신판례 강의를 이제 해드렸어요. 이제 그리고 나서 시간이 조금 나오면은 한 번 더 처음부터 끝까지 기본적인 사항들을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다 그랬는데, 그때 시간이 좀 너무 이제 좀 많이 길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강의를 못 올려드리고, 그래서 좀 이제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마지막에 딱 가기 전에 기본적인 이론들 한번 정리 한번 하시라고 오늘 특강을 좀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1시간 내로 끝날 거니까요. 이게 뭐 대단한 내용을 하는 건 아니고, 이제 마지막으로 시험 마지막으로 올수록 오히려 기초적인 부분들이 많이 헷갈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은 맞추는데 아주 기본적인 것은 또 헷갈리면서 그걸 틀려버리면 결국 1점씩이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힘든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보완하기 위해서 오늘 1시간 정도 아주 단박하게 특강을 정리를 했으니까, 제가 이제 쟁점별로 제가 짚어만 드릴 거예요. 뭐 새로 이제 뭐 이론들을 왜 그렇게 되는가 뭐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리마인딩 하시라는 그런 의미에서 특강을 마련했습니다. 좀 뭐 마무리 찍기 뭐 이런 거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공부를 다 하셨기 때문에 리마인딩 하시면서 찍을 수 있게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할 테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먼저 이제 요게 지금 이제 뭐 쭉 다 한다고는 하지만 출제 예상되는 쟁점을 좀 가지고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먼저 검사의 수사범위는 준칙하고 이제 여러분들 공부 다 이제 다 뭐 그런 특강도 다 제가 다 올려드렸고 여러분들 공부 많이 하셨을 겁니다. 한두 가지만 좀 보시는데, 자,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이에요. 검사의 수사범위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부경, 공선, 방대 그래가지고 뒤에 거 나머지 다 있었는데 지금은 다 없어지고 지금 어떻게 돼 있다. 부패하고 경제범죄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대통령령으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중에는 대통령령을 또 이렇게 막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까지는 시험에 나오긴 좀 그래요. 그러니까 요거 두 개라고 하는 거 하나 보시고, 경찰 공무원이 범한 범죄, 그 다음에 요거 하나 보세요.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직접 관련이 있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직접이에요. 여기 이제 말이 많죠. 이제 검사들은. 자, 이제 검사는 자신이 수사 개시한 것, 자기가 직접 수사 개시한 사건은 뭐 할 수 없어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나마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정수사 보시죠. 함정수사는 뭐 매번 나오는 거지만 이번에는 이제 요게 여전히 뭐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환전과 관련되어 있는 거. 새로 이제 하나 나왔으니까, 예전에 공부할 때는 계속 뭐만 나왔어요. 노래방만 나왔잖아요. 노래방. 자, 이제 공소기각 판결해야 된다는 거 보시고, 지난번 시험에서 우리가 무죄설과 관련돼 가지고 어느 정도 정리를 한번 다 하셨죠. 네, 무죄설은 우리가 취하는 건 아니고 가벌적 위법성이 없을 때는 무죄설로 가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판례는 공소기각 판결이다. 기회제공형과 범위유발형 요거 두 개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범위유발형이죠. 유발형만 요거 함정수사로 보고 기회제공형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거니까 한번 확인하시고요. 자, 불신검문할 때, 신분증 제시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관련된 판례가 자전거, 요겁니다. 자전거를 이용한 날치기 사건에서 잠깐 서 있어라. 이제 막는 거죠. 요거 적법하다는 판례. 자, 임의동행할 때는 불리하거나 교통방해, 불교, 요거 보시고 거절 가능하고요. 흉기조사, 소지품. 근데 최근에 나왔던 건 여기죠. 경지법과 형사소송법을 구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사 관련된 버린 거, 수사가 개시된 것처럼 같이 갑시다 이렇게 말할 때는 경지법상의 임의동행이 아니고 뭐다? 형사소송법상에, 즉 그래서 수사가 개시되는 것으로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근거 조문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계속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 나오면은 잘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고소인데요. 고소는 무조건 시험에 나오겠죠. 뭐 설마 뭐 이제 물론 안 나올 수도 있지만 고소는 잘 나와요. 이제 이 법 조문을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뭐 최근 판례니까 그래도 이거 잘 보시고, 부재하 재산관리인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이고, 범죄 사실은 특정이 되어야 되고, 독립된 조소일 필요는 없고, 뭘로 할 수 있다? 구술로도 할 수 있다. 철저히 조사해달라는 건 안 되는 거고요. 대리 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표시를 할 필요는 없다 그랬죠. 내가 누구 대신 쓰는 겁니다. 이렇게 쓸 필요는 없어요. 일신 존속적 권리이기 때문에 양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체크하시고. 자, 이제 여기 고소할 수 있는 사람, 법배직형의 피해자입니다. 피해자는 어떻게 돼요? 직접 피해자. 고소 능력은 있어야 되지만, 자, 행위 능력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다. 행위 능력은 우리 미성년자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요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자, 법정 대리인, 자, 고유권이고 고소 시에 있으면 충분하고, 그러니까 아빠인데 나중에 이혼해도 계속 관계 없어요. 자, 고유권이기 때문에 이제 아빠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계산한다는 거, 그거 기억나시죠? 자, 피해자 사망할 때는 자,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고, 자, 독립대리권입니다. 그때는.
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여기였죠. 우리 고소인이 없으면 이해관계인이 신청해가지고 검사는 10일 이내에, 이거 10일도 잘 보시고 지정하여야 된다. 이거 할 수 있다 아니라 그랬어요. 자, 1인이 기간 혜택을 하게 되면 기간이 넘어가 버리면 이제 그 사람만 문제예요. 영향이 없습니다. 이제 고소 포기할 수 없다는 건 뭐 당연한 거고. 자, 고소 취소 보세요. 고소 취소는 어떻게? 고소를 제기한 사람만 되는 거고 단독으로 가능합니다.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하라고 그랬으니까 항소심에서는 절대 안 되는 거고 뭐 공소장 변경에도 이거 안 된다는 거 많이 아시겠죠. 그러나 여기 보죠. 환송을 해가지고 다시 1심으로 왔다는, 갔다 왔다 그랬죠. 뭐 돌아왔다고 하더라도 그때는 뭐다? 1심이다. 그래서 뭐 돌싱 이야기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가능합니다. 자, 고소 취소, 대리는 가능하고요. 근데 고발은 안 돼요. 고발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대리 취소가 안 된다는 거. 이거 두 개 구별하시는 거 한번 정리하시고. 자, 재고소는 안 됩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서는 제가 이제 사례 예전에 이제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불가분의 원칙은 제가 뺐는데 불가분의 원칙 잘 기억하시고 고소만 불가분의 원칙이 있어요.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있고 나머지는 다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특히나 반의사 불벌죄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1심 판결 선고 후에도 뭐 할 수 있다. 처벌 불응사 표시를 할 수 있다. 그거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공범에 관해서. 자, 피의자 신문 보시죠. 임의수사할 때 임의수사 당연히 임의수사. 자, 변호인 신청권, 이거 제일 중요한 거죠. 신청권자 이 사람들입니다. 법배직형. 자, 여기 이거 보세요. 변호인이 2명 이상이면은 누가 지정한다? 피의자가 일단 지정합니다. 피의자 지정하고 그 다음에 이거 지정을 안 하면 검사와 사경이 뭐 아쉬울 건 없죠. 그러니까 지정할 수 있다예요. 아까 우리 지정해야 된다고 틀리니까 잘 구별하시고. 피해자 이의 제기하는 부분, 이거 남겨둬야 됩니다. 쭉쭉 두려고 삭제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겨두어야 된다. 신뢰관계인 들어올 수 있죠. 신뢰관계인 동석 이렇게 나오면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피의자냐? 피해자냐? 그 사람 피해자와 관련된 거냐? 피의자와 관련된 거냐? 잘 구별하시고 필요적 동석은 뭐다? 피해자인 경우에 13세 정신적,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 그거 기억나시죠? 그거 체크하시고. 동석자 대신에 진술하면 절대 안 된다. 그런데 그 사람이 참지 못하고 말을 해버려. 말을 해버리면 피의자 신문 조서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관한 증거 능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제3자이기 때문에 312조 4항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 진술거부권 고지해야 되는 거 뭐 당연한 거고 그래서 요거 잘 보세요.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으면 설령 임의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된다? 쓰레기다. 제가 잘 쓰는 표현이죠. 이제 위수중일 때 아무것도 못 쓴다. 쓸데없다. 요거 말하는 거 우리가 쓰레기라고 표현하니까 증거 능력이 없다는 표시입니다. 자, 지금 판례 중에 하나. 자, 피의자 신문 시에 검사가 구속된 사람이 이제 교도소 구치소에서 데리고 오잖아요. 그때 어떻게 한다? 교도관에게 보안 장비를 해제해야 될 요청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 그냥 해 주어야 된다가 아니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영상 녹화 전과정 해야 되는데 최근에 나왔던 판례는 뭐 있어요? 요거는 오전과 오후가 서로 나누어져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 요거 뭐 오전부터 오후까지 끝까지 쭉 이렇게 연결되는 게 아니고 할 때마다 하는 거다. 뭐 최근 판례에서 한번 기억하시고 뭐 전과정 다 해야 되는 거고 뭐 시간 같은 거 다 적어야 되고 하는 거고. 자, 영상 녹화는 뒤에 가서 한번 증거 파트에 가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이제 6번. 자, 변호인 피해자 신문 참여권 보겠습니다. 이제 신청이 있으면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어떻게 해야 된다? 하여야 한다. 요거 잘 보세요. 하여야 된다. 할 수 있다 아니에요. 정당한 사유 우리가 기방 그러죠. 기밀 누설이라든가 수사 방해 뭐 그런 것들. 자, 그다음에 여기 파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수사 준칙에도 많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일본 우리 형사동법에도 있고 항상 이제 헷갈리지 말아야 될 건 항상 말은 언제 해야 된다. 후에 해야 돼요.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 거고 신문 중에 이제 끼어들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한테 물어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승인을 얻어서 해야 되는 것이고. 자, 부당한 신문 방법은 어떻게 한다? 이 부당이란 말이 나오면은 아무 생각 없이 여기에 무슨 조건이 나오면 안 돼요. 어쨌든 간에 아무런 조건 없이 뭐를 한다? 이의제기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의제기할 때 그 앞에 무슨 승인을 얻어야 된다라든가 뭐 끝나고 난 뒤에 해야 된다라든가 뭐 이런 소리 하면은 X 이렇게 가시면 돼요. 자, 변호인 참여들 이렇게 해가지고 옆에서 도와주고 있는데 무슨 소리예요? 너 떨어져 앉아라, 옆에 앉지 말아라 뭐 이런저런 소리를 하게 되면 변호인의 참여권을 제한하는 것이 되고 거기에 대한 불복은 뭐다? 준항고라는 거예요. 준항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 준항고라는 개념만 배우고 사실 즉시항고라든가 그냥 항고의 개념은 뭐 따로 아마 개념 공부할 때만 배우는 거지 뭐 우리 시험 범위에는 지금 잘 안 들어와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거기에다가 준항고라고 하지 않고 준항고 말고 다른 거 이렇게 집어넣어 버리면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그것도 주의하세요. 자, 감정 유치 보시면은 감정 유치는 이제 가두는 거죠. 얘가 또라이인지 아닌지 사이코패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조사를 해와야 되는 건데 피의자도 대상이 돼요. 그럼 피의자도 대상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수사 단계에서도 할 수 있다.
피고인도 된다는 것은 공판 단계에서도 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치 기간은 제한이 없어요. 얘가 또라이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봐야 되니까 몇 시간 안에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없습니다. 다만 그때는 의사가 계속 그걸 쳐다보고 있겠죠. 예.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수사를 못 하겠죠. 따라서 구속기간에 산입하지는 않습니다. 구속기간 산입 요거 기억나시죠? 10일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는 거. 자, 구속기간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수사 가능 기간이라고 그랬죠. 수사가 가능한 기간인데 병원에 있는 애를 데려다 놓고 지금 또라이 검사하고 있는데 이건 뭐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건 안 된다. 구속 집행이 그러니까 뭘로 본다? 정지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자유가 없죠. 가두어져 있기 때문에 미결 구금일수에는 산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개, 요거 두 개가 많이 헷갈리죠. 구속기간 산입 안 되는 거하고 미결 구금일수 산입하는 거하고 요거 두 개 마지막에 잘 구별하시고요. 공무소 조회는 임의수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쓸데없이 지문 만들 거 없으면 쭉 한 번씩 한다 그랬잖아요. 맞는 지문으로 가는데 우리 판례 공무소 조회 한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안 돼요. 함부로 다 보여주는 거 아니다. 그런 판례 하나 있었습니다. 자, 영장의원 체포 보겠습니다. 영장의원 체포 상당한 이유 체포 우리 세 가지 정도 이거 보는 거예요. 구속사유까지 유효하지 않는다. 요거 하나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경미범죄는 주출 그랬죠. 주거부정, 출석불응 이렇게 돼서. 그다음에 이거 주거부정, 주출 이렇게 했었고 현주, 구주 그렇게 가지고 했죠. 현행범하고 구속은 어떻게 한다? 주거부정만 되는 거다. 자, 체포 영장 실질 심사 제도는 없습니다. 그런데 체포 적부 심사 제도는 있어요. 이것도 혹시라도 잘 보시고요. 영장 이거 헷갈릴 수 있으니까 체포 영장 실심사 제도는 없다. 체포 적부 심사 제도는 있다. 체포 적부 심사 제도 할 때 여기에서는 뭐는 안 돼요. 여기서는 우리 뒤에 보겠지만 피의자 보석은 안 됩니다. 피의자 보석. 그래서 체포 구속 적부 심사 제도에서 피의자 보석을 인정한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체포 그게 아마 기출이 많이 됐던 것들입니다. 체포 시에 반드시 진술 거부권 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들어왔죠. 수사 준칙에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진술 거부권 너 말 안 해도 된다. 너 이제 말 안 해도 된다. 요 이야기를 해 주어야 된다. 자, 체포 후에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한테 해줘야 되는 거고 없으면은 요 선임권자 우리 법회직경 요 사람들 중에서 누가 한다. 피의자가 지정한 사람한테 야 너 변호인 선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야 한다. 자 알려야 한다 있고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한테 하고 없으면은 선임권자 가운데 누가 한다? 수사기관이 아니에요. 피의자. 당연히 자,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요거 청구한다는 거. 지금도 이제 아주 초짜들은 초짜라고 말하기 그렇지만 순간 공부를 좀 많이 하셨어도 순간 헉 하면서 틀릴 수 있어요. 발부 아니에요. 발부 아니고 체포 기간은 언제로부터 기산한다? 최초 임의동행할 때부터 기산한다. 영장 발부를 해줬는데 검사가 야 너 나가 이런 식으로 석방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검사는 영장을 발부한 법원한테 제가 이렇게 왔는데 요거 풀어줬습니다라고 하는 거를 말을 한다. 통지한다. 조문. 자, 긴급체포 봅니다. 긴급체포는 장기 3년 이상이라고 하는 건 뭐 이제 아시죠? 긴장 3년 이상입니다. 위에 있는 죄들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긴급체포가 안 된다는 거. 요건을 판단할 때는 사후에 판단하는 게 아니고 체포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 체포 당시.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 판례에 아주 뭐 많이 나왔던 기출이었던 거죠. 전화해가지고 나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했던 거. 요거 위법하다. 자진 출석자 긴급체포 가능해요. 그래서 사무장 판례. 사무장님은 요거 고사례는 안 된다고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자진 출석자 요거 긴급체포 가능하다. 긴급체포 후에 즉시 요거 작성해야 되고요. 즉시 승인 받아야 됩니다. 즉 그랬죠. 사경이요. 긴급체포 후에 어떻게 한다? 요거 신청업 석방을 하게 되면 즉시 검사에게 보고를 하고 검사도 그럴 수 있죠. 이때는 어떻게 한다?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법원에 통지합니다. 요런 걸 하지 않았다. 설령 이런 걸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중에 요거 작성된 피신 조서가 증거 능력이 문제가 되는 거냐? 위수증이냐? 그러니까 그 말이죠. 위수증이냐?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요? 기간도 문제가 되고 효력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뭐 쉬운 사례이긴 합니다만 사례 문제로 충분히 풀 수가 있습니다. 나올 수 있습니다. 긴급체포 후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이거 석방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다음에는 다시는 이제 어떻게 해요? 영장이 새롭게 이제 이 영장, 체포 영장 없이는 고사실로 다시 긴급체포라든가 이런 거 할 수 없습니다. 아시죠? 사경이 긴급체포한 다음에 이것도 뭐 이제 고전적으로 아주 뭐 과거에 많이 나왔던 거죠. 검사가 대면 조사 할 수 있는 거냐? 할 수 있다. 할 수 있긴 하는데 이건 뭐다? 임의수사인 거고 임의수사. 따라서 동의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나 안 가 이렇게 하면 뭐 안 가도 된다고 그랬죠. 적법성은 가능하지만 구속사유 보강은 사유로는 이건 안 된다. 엄청나게 많이 나온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현행범 체포입니다. 실행 중 실행 직후 자 누구든지 여기도 누구야? 체포하는 자의 입장에서 체포 당시 상황을 기준으로
필요성 잘 나왔습니다. 요거 요건은 조문에는 없지만 뭐한다? 필요하다. 경미사건 현주, 자, 주거 부정입니다. 구속도 똑같죠. 현주 구주. 40분 지난 뒤에 사무실 요거 교장 선생님 요거 안 돼. 요거 위법하다. 운전면허증 교부한 다음에 모욕죄로 또 현행범 체포하는 거 요거 다 위법하다 그랬어요. 사인 체포 시에는 어떻게 돼요? 즉시 인도해야 되는데 즉시 인도를 해줘야 되는데 즉시라고 하는 말이 시간적으로 굉장히 뭐 접촉되는 거 이걸 지금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소말리아 그 사건 생각하십니다. 불필요한 지체를 함이 없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꼭 있어야 되는 거냐? 뭐 그건 아니라 그랬어요. 영장청구 기산점, 자, 사인일 때요. 사인이 넘겨줬을 때는 인도 받은 때를 말하는 겁니다. 인도 받을 때 여기 검사라고 돼 있는데 뭐 사경이 받겠죠 요즘에는. 구속. 자, 구속할 때 이제 주속 사유 보시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고려 사항이죠. 중, 요거 위, 해 이렇게 해서 가지고 해. 그래서 요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필요적 고려 하여야 된다. 요거 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돼요. 경미범죄, 이제 구주, 요 성격 요거 하나 확인하시고 영장 발부에 대해서는 여러분 일체 불복이 불가능합니다. 요거 안 돼요. 수임 판사가 하는 거 요거 안 됩니다. 영장에 서명 날인해야 되는 거고 서명 날인 근데 요 판례 있죠. 날인이 없는 상태에서 나와가지고 영장주의를 참탈할 의도가 그런 게 없었다. 일부러 내가 날인 안 하고 위조한 거 아니라면 설령 날인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물론 날인 자체가 없으니까 영장 발부 자체는 위법하지만 그것으로 얻어진 증거물은 쓸 수 있다라고 했던 그 판례 기억나시죠? 자, 법원이 접수한 날부터 요거 반환한 날 요거 산입하지 않는다는 거 요거 계산 문제로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요거 날짜 구속 기간 요거 산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요거는 날짜로 하지만 자, 그 영장 청구하는 거는 시간으로 계산하라고 그랬죠. 우리 기출됐던 사례 체크하시고요. 자, 영장 집행은 검사가 하는 거고 자, 제시해야 되는 거고 반드시 제시를 해야 되는데 예외 예자가 이거 예자가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이게 예외. 자, 좀 뭐죠? 이렇게 그럴 여유가 없으면 뭐 한다? 고하고 한다. 자, 구속한 뒤에는 체포 구속한 뒤에는 어떻게 돼요? 사본을 또 제시를 해줘야 된다는 거 그것도 중요하죠. 자, 구속 기간은 10일이고요. 10일인데 연장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만료 다음 날. 이런 게 왜 기출했는지 모르겠어요. 만료일이 아니고 만료 다음 날부터 한다는 거. 그래서 다음 아니고 만료일이라 그러면 틀린다고 하는 거 예전에도 많이 나왔었던 겁니다. 자,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구속되다가 석방이 되면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 동일한 사실로는 어떻게 된다? 재구속할 수 없다. 다른 중요한 증거 요거 체크하시고요. 영장 실질 심사는 어떻게 지체 없이 해야 되는 거고 자, 체포된 자는 청구된 날이 다음 날 미체포된 자는 가능한 빨리 저기 어떻게 해요? 국선 변호사 한다는 거 적부심도 동일하죠. 선정 결정 취소되면 다시 자 요거 좀 이상하다 그랬죠. 여기 하여야 된다 아니고 요거 뭐라고 돼 있어요?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다 그랬어요. 장난치는 문제. 수사방해 염려가 되면은 열람 요거 안 됩니다. 하지만 뭐는 봐요. 긴급체포소는 제한할 수가 없다. 요건 준칙에도 나와 있죠. 이런 것들 다 보여주라고. 심기일에 검사와 변호인은 이제 참석은 하는데 의견 진술 할 수 있다예요. 할 수 있다. 여기는 뭐예요? 뭐 주신문하고 반대신문하고 이런 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판사님이 들어보기만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 그냥 의견 진술 할 수 있다. 언제? 끝난 후에 해야 되는 거예요. 끝난 후에. 중간에는 이제 허가 얻어야 되는 거고 당연히 뭐 진술거부권 고지해야죠. 왜 그러냐면 이게 어디로 연결돼요? 여기서 말을 하게 되면 315조 3호에서 증거 능력이 다 이제 인정돼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너 말 조심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당연히 있어야 되고. 자, 조력 구할 수 있다. 제3자도 신문할 수 있고 요 제3자가 이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여기도 이해관계인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도 신문할 수 있다. 여기 이런 질문들 나오면요. 판사라든가 법원이 뭐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 어때요? 요거는 생각하면 안 돼요. 다 할 수 있어, 다 할 수 있어. 못하는 게 없어요. 판사는 가시니까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뭐 고개를 갸우뚱거리면 안 돼요. 나중에 접견교통권 헌법상 권리로 보시고 자유로운 접견은 무조건 인정해줘야 된다 그랬죠. 자유로운 접견이란 말이 나오면 자 만나게 해줄지 안 해줄지는 좀 이제 뭐 제한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한다? 만나게 해줬으면은 자유로운 접견,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을 말하는 겁니다. 자, 변호인이 되려는 자가 피의자 신문 중에 형사등법 34조에 따라서 되려는 자가 요때 요거 할 때 요걸 결정한 주체가 누구냐? 수사기관이 하는 겁니다. 수사기관이. 자, 구제할 때는 접견교통권도 뭐예요? 요것도 준항고로 문제가 되는 거고. 비변호인과의 접견을 제한하는 거예요. 제가 비변호인은 누구 이야기했죠? 엄마를 못 만나게 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얻어진 요 증거 요거 유효합니다. 여기 증거 능력 없는 거 아니에요. 변호인을 만나자고 했는데 변호인 너 나가 이렇게 말해가지고 얻은 증거는 요거는 쓸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비변호인인지 변호인인지 그 두 개 구별하시라는 거.
자, 적부심이요. 적부심에서 요거 가동고, 자, 보석하고 이거 같다는 거. 그다음에 여기에서 사유는 여기 부당도 있다고 그랬죠. 부당, 불법, 위법만 하는 게 아니고 부당하다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하고요. 합의부가 하는데 이제 여기 합의부니까 3명이 해야 되는 건데 영장 발부 차면은 요 판사는 안 돼요. 기본적으로 안 되는 건데 뭐 어쩔 수 없다. 사람이 없다. 예외에 인정한다. 48시간 이내에 기일 지정하고 신문 종료 후에 24시간. 그래서 48시간, 24시간 순자. 자, 국선 변호인 선정하는 거요. 아까 우리 영장 실심사하고 똑같습니다. 그거 보시고요. 반드시 하는 거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앞에 영장 실심사하고 자, 여기 조서도 증거 능력 인정한다. 신문 없이 기각이 가능하죠. 신문 없이 기각 가능합니다. 요거 아닌 경우, 그 다음에 다시 청구하는 경우, 수사 방해 문제가 되는 경우, 자 이런 것들은 간이기각 결정으로 끝낼 수 있다라고 했고요. 석방된 자, 구속 적부심에 의해 가지고 석방이 되면 적이었죠. 그러면은 도망, 인도, 적인도 그랬죠. 요거 제외하고는 동일한 사실로는 다시 데리고 올 수 없다는 게 이제 재구속시킬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것도 이제 불복할 수 없습니다. 불복할 수 없고 다만 이제 뭐는 할 수 있어요. 구속 적부심을 신청한 자에 한해서 뭘 할 수 있다. 보증금 납입 조건부 피의자 석방을 할 수 있다. 우리가 이걸 뭐라고 그래요? 피의자 보석이라고 하더라. 자, 피의자 보석 보겠습니다. 피의자 보석은 자, 신청이 아니라 그랬어요. 신청이 아니고 이게 구속 적부심을 신청한 사람만 하는 거니까 요 신청하고 구속 적부심을 신청하면 그 안에서 얘를 어떻게 해줄까? 돈 내고 나가라라고 말하는 거는 집권으로 하는 거예요. 당연히 집권으로 하는 거니까 뭐예요? 재량이죠. 집권 재량 보석이다. 자, 여기 잘 보시고요. 구속 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만 가능하고 앞에서 우리가 체포 적부심에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체포된 피의자는 불과 체포 적부심, 체포 적부심 요거 말하는 거예요. 체포 적부심은 요거 하는 거 아닙니다. 돈 내고 나갈 수 없어요. 자, 제외 사유 인해 그랬죠. 피인해, 인멸, 해. 요 사람은 이제 하면 안 되는 거고. 요 사람 풀려났을 때 우리 요거 4가지였습니다. 자, 보증금 몰수하는데요. 보증금 몰수하게 되면은 항상 몰수 같은 게 나오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임의적 몰수, 필요적 몰수 2개가 있는데 뭘 공부하라고 그랬습니까? 필요적 몰수 공부해야죠. 출석하지 않거나 도망하지 않거나. 자, 보통항고는 가능합니다. 보통항고는 가능한데 이 보통항고가 뭐가 중요하다? 보통항고는 이제 보석하고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보석에 대해서는 그냥 항고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피의자 보석은 뭐 더 피고인 보석도 하는데 피고인도 보석에 대해서 항고할 수 있는데 피의자 안 될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여기에서의 보통항고는 검사도 가능하고 피고인 쪽에서 피의자 쪽에서도 가능해요. 양쪽이 다 가능합니다. 둘 다 가능해요. 보통항고는 불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보시고. 자, 이제 구속집행정지 결국은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구속이 있는데 구속이라고 하는 거는 그대로 가지고 있고 구속이라고 하는 효력은 그대로 있는데 구속 효력이 있는데 그대로 여기에서 뭐 한다는 거예요? 슬쩍 이 구속의 사유를 정지시켜 놓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럼 뭐하고 같아요? 이게 구속집행정지라고 하는 거는 색깔은 보석하고 똑같은 거예요. 보석하고도 사실 보석도 구속은 되어 있는데 잠시 나가라고 하는 거니까. 자, 구속집행정지는 법원 직권으로만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수업 시간에 뭐 쓰냐겠어요? 휠체어 그려놓으라고 그랬죠. 휠체어 보여주면 나 구속집행정지 해주고 싶어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직권으로만 하는 거니까 뭐하다 청구는 아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속집행정지에 대해서 즉시 항고할 수 없다는 건 우리가 이제 헌재 판례에서 한번 나왔고, 자 그렇게 되니까 뭘 할 수 있다. 자, 법원이 한 거라면은 보통 항고는 가능합니다. 자, 국회의원 요즘에 국회의원 요즘 말 많죠. 혹시 뭐 문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석방료가 만약에 있으면 구속을 시킨 다음에 석방료가 있으면 당연히 정지가 되는 것이다. 제가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구속의 효력은 그대로 좀 남아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구속영장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구속 집행을 했다가 이제 밖으로 정지를 했어요. 그럼 밖에 나가 있겠죠. 나가 있다가 이걸 취소하는 사유 도인 출조해. 해를 가하는 경우 조건 위반 출석 안 하고 인멸, 도망 이런 경우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 구속 집행 정지를 취소합니다. 자, 그러면 이건 뭐하고 같다고 그랬어요? 보석하고도 같다고 그랬으니까 보석 취소 사유도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유들 잘 정리하시고 가기 전에 뭐 이런 것들은 잘 정리를 좀 해두고 가세요. 자, 구속 취소. 자, 구속 취소는 어떻게 되냐면 구속을 취소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조문에 뭐라고 되냐면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이 되었다. 뭐 구속을 안 시켜도 되는데 지금 계속 데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따라서 반드시 어떻게 한다? 구속을 취소해야 됩니다. 취소해야 된다. 여기서 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돼요. 구속 사유가 없는데도 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면 뭐야? 너무 재량권이 심하니까 안 되는 거고요. 자, 구속 취소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건데 급속을 요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급속을 요할 때도 계속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거는 뭐밖에 없어요? 보석밖에 없어요. 보석. 나머지는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제 패싱할 수 있다. 당연시료와 관련돼 가지고 구속기간 만료 이거 엄청 잘 나왔죠. 구속기간이 만료가 되면은 구속이 무조건 이제 없어지는 거냐? 아니라 그랬습니다. 요거는 우리 판례가 이걸 부정하고 있어요. 나머지들, 자, 무명공 면제, 그 다음에 벌금 과료 이런 것들이 뭐가 되면 선고가 되면은 요것들은 다 풀어줘야 돼요. 무죄, 면소, 면제, 선고유예, 뭐 선고 안 한대잖아. 공소기각 재판 안 한대잖아요. 벌금 돈 내고 나가래잖아. 다 이런 것들이니까 다 나가야 된다. 그러나 사형, 자유형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요거는 설령 선고가 하더라도 선고되더라도 관계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확정시, 요거는 나머지는 두 개만 구별하시는 거 아시죠? 계속 이거 제가 설명을 하려고 그러니까 설명하는 것보다는 제가 지금 취지가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들 바로 가겠습니다. 압수수색 검증. 압수수색 검증에서 지금 폐기와 대가보가 뭐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그럴 때는 여러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조문 위주로 공부하시라고 그랬어요. 조문 위주로만. 사실 이제 지문이 다 조문만 나오기 때문에 자 폐기는 무조건 다 폐기할 그랬죠? 폐기할 둘 다 폐기할 그러니까 조문에 시험 지문에 폐기해야 된다 그러면 무조건 다 안 돼요. 자 그다음에 폐기할은 두 개가 있는데 하나 저기 법령상 앞에 이렇게 나오면서 법령상 말 나오면은 자 어디로 여기 권한 있는 자의 동의 찾으라고 그랬습니다. 동의 여기는 뭐야? 동의는 없어도 폐기할 체크. 자, 그다음에 대가보관 하나 볼게요. 대가보관. 자, 몰수를 해야 돼. 몰수하여야 돼. 그럼 두 가지예요. 대가보관. 돈으로 바꾼다는 거잖아요. 돈으로 바꿔도 괜찮은 거야. 그러니까 물건이 필요 없다는 거죠. 몰수해야 될 거야. 몰수해야 될 거. 그러니까 증거로 사용되는 게 아니에요. 증거로 사용되는 거. 자, 우리 압수는 뭐라고 그랬어? 이것도 설명 안 한다 그러면 설명하네. 자, 압수는 증거로 사용할 거나 아니면 몰수할 거. 두 개를 가지고 하는데 증거로 사용되는 거는 요거는 대가보관 하면 안 되죠. 당연히. 그 가방 가지고 오세요. 돈을 가지고 오면 안 되잖아, 당연히. 그러니까 몰수. 그러니까 두 가지밖에 없어. 몰수 또는 이제 환불을 해줘야 될 거, 돌려줘야 될 건데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몰수할 건데 가치 감소가 염려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 돈으로 바꿀 수 있다요. 바꿀 수 있다. 자 여기 환불해야 될 합수, 돌려줘야 되는데 돌려줄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어. 없다. 그러면서도 그러면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 경우로서 자 이제 이게 가치 감소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뭐 한다? 대가 보관 할 수 있답니다. 해야 된다는 아니에요, 당연히. 자, 환부,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없다고 인정을 하게 되면 계속할 필요가 없으니까 당연히 종결 전이라고 하더라도 전 요거 잘 보시라고 그랬고 전 그다음에 청구 주문 전 결정으로 청구에 의해서 가함부할 수 있고 자 여기는 요거 만자 보시라고 그랬죠. 증거에만 쓸 거는 마지막에 뭐 가함부하여야 한다. 하여야 된다. 그래서 자, 사진 여기 계속 해가지고 사진 찍고 사진 찍고 어떻게 한다? 하여야 한다. 뭐 저랑 같이 공부하셨던 분들은 뭐 이제 어느 정도는 아시죠?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 어디가 포인트라는 걸 아시죠? 이게 하여야 된다. 이런 분들을 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음주운전 사례 이제 판례가 뭐 이제 어렵진 않아요. 여기 보시면은 일단 뭐 몇 가지만 제가 적었는데 행불 기회가 없으면 요거 안 줬으면은 행구고 할게요. 결과를 단정할 수가 없다. 음주 감지기를 불응하였을 때 나중에 음주 측정기 불응도 예정되고 있으면 요거 이제 음주 측정 거부로 보겠다라고 하는 거고. 자, 요거 고지할 의무 없어요. 요거는 잘 보셔야 되는데 이거 많이 헷갈릴 수 있다 그랬죠. 음주운전에 딱 보니까 음주운전 했을 것만 같은 상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강제 연행은 절대 하면 안 돼요. 요건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강제 연행 해가지고 하면 설령 이것만 보고 요 상당한 이유만 보고 이거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안 됩니다. 강제 연행했으니까 이거 다 위수증. 자, 그 다음에 다시 음주 측정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보겠지만 음주 측정과 관련돼 가지고 이제 음주 운전 사례, 음주 운전해가지고 이거 할 때 뭐 뒤에 우리 증거에서 나오는 거지만 이거 동의요. 자기만 하는 거지 뭐 처라든가 딸이라든가 처가 와이프죠. 그런 사람들 동의를 얻어가지고 하는 건 아니에요. 영장 없이도 할 수 있다고 216조와 관련돼 가지고 그런 내용들. 자, 다음에 영장주 예외 나옵니다. 영장주 예외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그래서 216조 1항과 관련돼 가지고 여기 체포 구속 목적의 피의자 수색 이거 뭐 많이 나왔지만 이 수색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는 영장을 가지고 간 경우와 영장이 없는 경우를 잘 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장이 없을 때는 뭐만 있으면 돼요. 필요성만 있으면 되지만 영장을 가지고 갔을 때는 필요성 말고도 뭐가 있어야 된다? 긴급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긴급성. 이거 제가 여러분 보이시나요? 긴급성이 있어야 됩니다. 긴급성. 그래서 요거는 이제 1순위 잘 보시고 체포 현장
체포 현장, 구속 집행영장. 자, 범죄 장소. 자, 범죄 장소, 범행 직후 여기 요 사례요. 여기가 뭐예요? 음주운전과 관련돼 가지고 있는 거고. 체포 현장, 구속 현장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하나가 빠져 있네요. 여기 피고인 구속. 예, 피고인 구속. 그러니까 피고인 구속일 때는 사후영장이 필요가 없고, 예, 체포 현장, 구속 영장 집행 요거는 이제 같이 이렇게 보시면 되고, 긴급 체포 된자요. 요거는 어떻게 된다? 요거는 긴급 체포 된자였을 때 몇 시간? 요거 이제 많이 말씀드렸죠, 제가. 여기 서울에서 강남역에서 잡혔을 때 어디 부산 서면에서, 예, 서면이 아니고 어디였지? 해운대. 예로 많이 들었죠. 해운대에 있는 히로뽕을 어떻게 한다? 몇 시간 이내, 24시간 이내에 가서 가지고 올 수 있고, 그다음에 이걸 계속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언제를 기준으로? 여기 해운대를 기준으로, 강남역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체포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몇 시간 이내에,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청구해야 된다라고 했던 거. 그거를 이제 사례로 내는 거죠. 연습 많이 하셨을 겁니다. 긴급체포 요거는 된자예요. 긴급체포 된자. 긴급체포 현장은 여기 있는 거고, 긴급체포 된자는 217조입니다. 임의제출. 소유자, 보관자, 소지자, 보관자 이렇게 되어 있고, 거기 아닌 사람, 피해자 아니라고 그랬고요. 피해자는 아니고, 임의제출이 이제 다른 사람이 줘버렸다. 그럼 일단은 뭐가 되는 거예요? 위수증이 되는 건데, 위수증이 되는데 뭐가 있다? 동의를 해도 위수증이다. 동의해도 위수증. 그거 체크하시고, 강판 조각 같은 거, 예, 이거 그냥 유류물이니까 그때도 이게 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사례들. 여기는 사례로 연습을 좀 많이 하셨으니까 머릿속으로 한 번 더 정리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통신 제한 조치. 자, 경매 입찰 방해 이런 것들이 이제 되는 거 안 되는 거 주기적으로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예비 의무 단계에서도 가능하고, 객관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인적 관련성 요거 요하단 말이에요. 여기 요 관련성 나올 때 항상 나오는 게 여기 단순이란 말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요거 좀 확인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사건별로 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건별로 하는 거 아니고, 레카에서 무전기요. 요거 감청에 해당하는 거고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신 완료, 감청이 아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과거에 많이 나왔던 판례들. 범죄 수사를 위해서 통신 제한하는 거, 이거 2달이요. 2달 하는 거 보시고요. 사법경찰관이 이제 제한 조치를 했는데 검사로부터 불기소나 기소 통지를 받거나 불송치하거나 내사 사건에 대해서 입건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이제 끝난 경우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지를 해야 돼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유예가 가능하다. 수사 방해하는 경우는 유예 사유에서 빠진다는 거, 이거 잘 나오죠? 중지하는 경우에는 이건 아닙니다. 기소 중지. 통지를 유예할 수 있는 거, 여기 중복이네요. 예, 수사 방해 요건 아니라는 거예요. 할 때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한다. 국가안보는 4월이죠. 4달. 그다음에 쌍방 외국인이었을 땐 대통령이 승인하고, 네, 이거 36시간 이거 체크하시고 대통령 승인 얻어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 딱 보시면 기억나시죠? 예, 보셔야 됩니다. 마지막 통신 제한 조치할 때요. 패킷 감청 후에 자료를 관리할 때, 여기 이제 최근에 많이 나왔었죠. 패킷 감청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헷갈리지 말으셔야 될 게 뭐냐면, 패킷 감청은 여러분 여전히 유효합니다. 패킷 감청을 해가지고 얻은 증거는 증거로 못 쓰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패킷 감청 후에도 자료 관리가 여기 이제 쓸 수 있다고 하는 거고, 근데 그걸 계속 보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검사는 14일 이내에 보관 승인을 청구하고, 사경은 14일 이내에 검사한테 하고, 검사는 요거 받으면 7일 이내에 법원에 하는 거예요. 요거 이제 보관하려고 하는 거고, 자, 여기는 뭐야? 폐기할 때에는 법원이 이제 너 이거 빨리 없애라 그러면은 없애라. 이거 보관할 거예요. 근데 보관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 14일 이내에 다 폐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검사가 청구 기각할 때, 사경이 좀 해달라고 말했는데 검사가 기각하게 되면 사경은 7일 이내에 없애버려야 되는 거고요. 다 하고 난 다음에는 폐기를 하게 되면 폐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법원에 결과를 송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숫자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증거 보전. 자, 제1의 공판 기일 전에 하는 거. 여기서 뭐가 아니에요? 제1의 공판 기일 전. 기소전이 아닙니다. 기소전 아니고 신청해야 되고요. 신청은 신청권자가 여러 사람들. 여기하고 두 개 구별하셔야 될 게, 증인 신문은 누구만 청구해요? 검사만 청구하는 거. 그래서 오른쪽 왼쪽 해가지고 우리가 공부 많이 했었죠. 서면으로 사유 이렇게 해야 되고요. 여기 구술 그러면 안 됩니다. 증거 보전에서 안 되는 거, 피고인 신문, 피의자 신문 절대 안 된다는 거. 공범 신문은 가능하다. 3일 이내 항고하고, 그 다음에 서류는 어떻게 할 거냐? 증거 보존을 위한 판사 소속 법원에 보관합니다. 자, 여기는 여기는 안 적어놨지만 증인 신문은 검사가 청구하기 때문에 여기는 검사한테 이제 주는 거예요. 여기는 증거이기 때문에 여기는 법원에서 보관한다. 열람 등 사건 인정하고요. 둘 다 311조에 의해서 증거 능력이 인정됩니다.
이거 뭐 비교하는 문제는 거의 어렵지 않죠. 재정신청은 이제 법원, 이게 뭐 우리 시험법이 아니냐 좀 이렇게 좀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한번 보고 가시죠. 신청권자, 고소인이고요. 비공개합니다, 이거. 증거조사, 요때도 증거조사 가능해요. 재정신청할 때에도. 비용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있고. 모든 범죄죠. 제한이 없다. 범죄의 제한이 없다라고 하는 거. 기소유예 처분도 불기소 처분이니까 가능하고, 검찰 항고를 먼저 해야 되죠. 그래서 검찰 항고 전치주의라고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검찰을 먼저 해야 되는데 요거 여기가 이제 예외를 말하는 거예요. 아시죠? 예외. 3개월, 30일 재기 수사해가지고 이렇게 됐을 때는 이때는 검찰 항고 안 가도 되는 거다. 항고기각 결정을 만들었을 때 여기는 이제 시간을 좀 잘 보라 그랬죠? 10일 하는 거는 요거는 이제 불변 기간이고 재수자 특례 규정 없다는 거. 한번 사람이 신청하게 되면 전원한테 다 효력이 있고 언제까지 확정시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취소하면 다시 못하는 거예요. 지금 취소하면 다른 사람한테 효력도 없습니다. 검찰 항고 거치면은 7일, 안 거치면 30일. 요거 지검장이 보내는 기간을 말하는 거고요. 법원은 접수 후에 10일 이내에 피의자 또는 재정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요거 10일 이거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거 둘 다 통지한다는 거 체크하시고 판단 시점은 언제다? 결정시다. 자, 기각을 하게 되면 재정신청을 기각을 하게 되면 기소를 못 해요. 기소를 못 하지만 또 여기 있으면 다른 중요한 증거. 그래서 아까 우리 앞에서 구속할 때하고 두 개 같이 보시고요. 즉시 항고 가능하다. 기각하게 되면 이제 여기 기각을 하게 되면 즉시 항고는 가능하다. 위로 한번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인용하게 되면 공소 제기 결정이 있게 되면 이제 기소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여기는 이제 불복을 못 하는 거고 담당 검사 이렇게 해가지고 그대로 해야 되는 거다. 결정이 있는 날 공소 제기 있는 것으로 본다. 자, 그럼 여기는 사실 그래서 이쪽 재정신청 파트는 우리가 공부를 어느 정도 요 정도 하면 다 되는 건데 이게 재판하고 관련되어 있으니까 우리 시험범위가 아니라는 설도 있어요. 근데 아직 잘 모르니까 아무튼 그래도 한번 정리하고 가세요. 기간이라든가. 자, 증거 파트 보겠습니다. 증거는 그렇게 뭐 여기 나온 것만 아무튼 뭐 빨리 하죠. 자, 직접 증거하고 간접 증거 두 개 구별하시는 건 잘 하셔야 됩니다. 직접 증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증언 자백, 직접 본 사람이 말하는 거 이런 것들은 그렇고 간접 증거는 이제 말 그대로 간접 증거예요. 여기 이제 그 직접 인정되지 않는 거 대표적인 게 지문, 혈흔, 진단서 뭐 이런 것들입니다. 간접 증거만에 의해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농양 할머니 사건에 충분히 여기 예를 많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 치밀하고 모순 없는 논증이 필요하다. 심증 형성이라고 하는 거 반드시 직접 증거에 의해서만 형성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간접 증거에 의해서도 심증 형성이 가능하고 모든 요 표현 잘 보세요. 모든 의심 불신을 포함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논리와 경험칙. 이거 좋은 말이죠. 예. 가능한 의심을 여기도 뭐 이거 같은 말을 써놨네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 그만큼 중요해요. 쓰다 보니까 두 개.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아닙니다. 자, 엄증, 자증은 여러분 뭐 구별을 하실 텐데 엄증은 그 뭐 두 문자로도 많이 외우시고 하는데 일단 뭐 생각하면 돼요? 주관적 구성 요건 이게 뭐 고의, 과실, 목적, 공모, 뭐 의사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구성 요건 관련된 것들은 다 어떻게 돼요? 다 엄격한 증명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이제 뭐 한 게 군인 신분하고 행위지 법률에 의해서 하는 거 요거 따로 뭐 외워놓으셨죠 여기? 그다음 위드마크, 뇌물죄의 수뢰액도 구성 요건 관련된 거죠. 달라지니까 교사했다. 교사범위 되려면 구성 요건 사실. 적재랑 측정 요구가 있었는지 여부, 자, 처벌 조건, 자, 누범 전과, 상습성, 다른 전과, 누범 전과는 엄증이지만 다른 전과는 그냥 엄증 아닙니다. 상습성이라고 하는 것도 엄증으로 해야 된다. 자증 보시죠. 정상관계 사실, 제가 여기 자자 다 붙여가지고 했죠. 자증. 특히 소송법적 사실에서 친고죄 고소 유무, 뭐 구속 기간이라든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느냐, 뭐 이런 것들은 다 자유로운 증명입니다. 그래서 자자 붙여가지고 친고자, 뭐 특자, 임자, 몰자, 추자, 뭐 이런 것들 다 했어. 몰수 추증이라고 하는 거, 요거 잘 보세요. 심신장애 유무. 이게 지금 뭐 처벌 조건과 관련되어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뭐다? 자유로운 증명이다. 재심 청구 이후의 유무를 요것도 최근에 한 2, 3년 전에 한번 나와가지고 조금 많이 당황했던 이야기입니다. 재심을 우리가 따로 공부하진 않지만 재심 청구의 이유를 판단하는 증거 조사할 때 요것도 자유로운 증명. 출입국 사범 사건에서 적법한 고발이 있었는가? 요거는 소추 요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뭐가 된다? 자유로운 증명으로 본다. 그래서 요거 한번 또 여러분 교재 있는 거에서 나눠가지고 정리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자, 위수증이 나오면은 위수증은 특별히 문제가 될 건 없어요. 이미 수사 파트에서 다 공부를 했기 때문에
수사 파트에서 위법한 수사다라고 말했던 거는 다 뭐가 됩니까? 다 위수증이 되는 거고, 이미 이제 여기와 관련된 판례들은 전자증거라든가 이런 것들 우리가 판례 특강에서 다 했기 때문에 오늘은 하지 않을게요. 기본적인 것들만 한번 보시고, 영장주의 예외에서 어떻게 돼요? 사후영장 발부받지 않으면 이거 못 쓰는 거. 과테말라 사건 있죠? 호텔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하는 거. 그거는 뭐가 돼요? 요거는 특신 상태가 부정이 되는 것이고, 요거는 전문 증거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요건 위수증이 아니에요. 요건 위수증이 아니고 전문 증거인데 요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왜 적어놨냐면 증거 능력이 없기는 없지만 위수증은 아닙니다, 이게. 자, 증거 보존 절차로 요거 세 가지요. 요거 세 가지 중요한 사례죠. 요 세 가지는 다 뭐야? 일단 위법하지만 나중에 뭐 하는 경우? 피고인의 동의가 있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하나, 둘, 셋. 참여기에 추궁해가지고 막 바꾸는 거.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 거 불러가지고 야, 너 왜 그랬어? 이렇게 말한 거 세 가지 잘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수증 나오면 곧 이어가지고 자백 배제하고 진술의 임의성 나오는데 이거는 뭐 그냥 같이 연결하시면 됩니다. 아마 이게 뭐 특별히 뭐 잠 안 재우고 했다, 뭐 40일간 뭐 했다, 뭐 때려서 했다, 뭐 이런 것들 뭐 다 알죠. 전문 증거 아닌 경우 이거 두 개 구별하는 건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연습을 많이 하셨겠지만 전문 증거인지 아닌지가 구별이 돼야 이 증거에 증거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문 증거 아닌 경우에서 제일 잘 나오는 게 뭐냐면 요 표현이에요. 요 표현 존재 자체라고 하는 거. 존재. 근데 뭐 이런 것도 뭐 88체육관을 뭐 싸게 매수해 주겠다. 뭐 그렇게 말한 사실이 있다. 내가 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들은 다 전문 증거 아니고 그다음에 한참 잘 나왔던 게 휴대폰 문자 메시지죠. 문자 메시지가 어떻게 돼 있어? 이 문자 메시지를 그대로 찍은 거. 요건 뭐예요, 실제로는? 사진이고, 요거 있죠. 여기는 안 나왔네요. 요 사진, 요 내용. 누군가가 나를 협박했다라고 하는 요 내용을 담아가지고 누구에게 진술을 적었다. 이게 문자 메시지를 다시 보냈다. 그래서 뭐 해서, 오빠, 그놈이 나를 죽인다고 해. 라고 했어. 나 무서워. 이렇게 하면 요거는 뭐가 돼요? 요 내용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요거는 전문 증거야. 근데 그거 문자 메시지 그대로 사진 찍어가지고 보낸 거는 뭐가 된다? 전문 증거가 아니라 원본 증거가 된다는 거고요. 전문 증거에서 표현 나올 때 내용이란 말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다 전문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때 맞춰봐야 되는 것이에요. 어떠한 진술을 하였다는 자체로 서류의 증거 능력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사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입증하기 위해서 어떤 수첩을 이거 뭐 그 수첩 사건이죠? 주면은 그거는 괜찮아요. 근데 그 내용을 가지고 여기도 내용이죠? 그 내용이나 진실성 요거 할 때는 전문 증거로 봐야 되는 거다. 그래서 그 요건을 다시 살펴야 되는 거다. 자, 외국 거주 요거 최근에 뭐 계속 뭐 최근도 아니고 예전에 계속 나왔던 거 뭐예요? 외국 거주 참고인과의 전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기재한 수사 보고서 요거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서명 날인이 없기 때문에 증거를 쓸 수가 없다. 그렇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전문 증거란 말이에요. 자, 311조부터 쭉 보는데요. 311조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요거 자, 공판 준비 공판 기일을 작성하고 자, 무슨 조서? 자, 검증조서에서 이거 상태 판례 기억나시죠? 상태 기억나셔야 됩니다. 이걸 좀 설명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증거보존 증인신문. 자, 당해 사건만 되는 거고요. 다른 사건의 조서는 315조 3호. 그래서 11조가 아니라고 하는 거 체크해 두시고 증거보존 절차에서 작성된 서류라고 하더라도 증인에 대한 반대 신문 과정에서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 반대 신문 과정에서 뭐 시인하는 전제하에 뭐 이런 판례들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 부분은 빼야 되는 거예요. 예, 그 사례. 피신조서, 검사 작성, 수사 작성 둘 다 이제 어떻게 돼요? 수사기관 작성이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뭐 검사도 되고 사경도 되고 둘 다 됐기 때문에 이제 이걸 구별하지 않는다. 뭐 내용 인정이 무슨 뜻인지 뭐 아실 거고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유죄 증거로 사용할 때 이때도 그대로 312조 3항이 적용이 되는 거다. 312조 3항이 적용이 되면서 어떻게 된다는 거야? 내용을 인정을 해야만 증거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보십니다. 양벌 규정에 따른 피의자와 여기에도 적용이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것도 312조 3항 당해 피고인이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다. 자, 진술조서요. 진술조서는 우리가 적실특반 이렇게 했죠. 많이 뭐 이렇게 외우고 계실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뭐죠? 여기 실체적 진정성 요게 있기 때문에 영상 녹화물로 이거를 입증을 합니다. 진술조서라고 하더라도요. 다른 피고인의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에 어떻게 한다? 요게 당해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네, 진술조서는 이게 좀 틀어져 있네요. 원진술자가 실질적 진정 성립을 인정했다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거나 내용과 다른 진술을 하면 인정될 수 있는 거냐? 요거 틀린 지문이 돼요. 여기가 좀 올라가야 되는 건데 어떻게 한다?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 인정을 해야 되는 거다. 그 다음에
피해자의 화상으로 인한 서명 불능, 요거 안 된다고 했죠? 화상으로 하더라도 자기가 직접 해야 된다고 하는 거고, 뭐 괜찮으니 서명 날인해라 이렇게 하는 것도 쓸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312조 5항 이거 아시죠? 예, 확인하시라는 거 다시 한번 수사기관 이때 이렇게 봐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자, 피고인의 범행을 직접 목격하면서 진술한 내용이 압수조서의 압수 경위란에 딱 적어져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요거 뭐다? 그 안에 적어져 있는 것도 실질적으로 뭐가 되는 거다? 피고인 아닌 자가 수사 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로 봐야 된다. 진술서로 봐야 된다. 수사 과정에서 본 걸로 봐야 된다. 요건 이제 뭐가 돼요? 독립 증거가 되는 거고 나중에는 뭐가 될 수도 있다. 보강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진술한 내용에 들어가 있는 그 진술 뭐 많이 나왔던 사례. 6항입니다. 6항 검증조서 가끔 나오는데 여기는 수사기관 작성 검증조서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법원의 검증조서는 어디에 있어요? 법원의 검증조서는 311조인 거고 수사기관은 적성 이렇게 하는 거죠. 조서니까 반드시 적이 있어야 되는 거고 작성자가 성립의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검증조서에 만약에 현장 진술이 들어가 있다. 그리고 진술이잖아요. 현장 진술이 들어가 있는 거는 어디로 가야 돼요? 요거는 검증조서가 아니고 요건 진술조서로 가는 거예요. 진술조서로. 현장 진술은 현장에서 말하는 거. 그다음에 현장 재현 사진은 뭘로 간다 그랬습니까? 진술로 보라 그랬어요. 재현 나오면 진술로 봐라. 사후영장을 받지 않은 실황조사서 있잖아요. 요거는 피고인이 부인하면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피고인이 부인하면 요거는 사후영장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영장을 받지 않은 서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서류니까 부인하게 되면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사실 실황조사서는 의미가 없어요. 우리 시험에서. 진술서는 요거 잘 보세요. 여기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뭐를 해야 돼요? 성립의 인정을 해야 되는 건데 요거 두 개 구별하시면 될 것 같아요.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뭐가 있어야 되고 특신 상태 있어야 되고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 요거는 반드시 신문권까지 있어야 되는 거고 다 이게 어떻게 된다? 작성자가 인정을 해야 되는 건데 원 진술자가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 요거 학생 판례 기억하시면 됩니다. 원 진술자가 하는 거. 나머지는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작성자가 하는 걸로 보시면 돼요. 원진술자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는 뭐밖에 없어요? 원진술자를 할 때는 학생 판례 보시면 됩니다. 피고인 아닌 자가 말한 거를 피고인 아닌 자가 녹음하거나 이게 진술을 이렇게 썼을 때 그 상황 보시면 됩니다. 감정서도 이제 여기하고 같다고 그랬죠. 사망이 그러니까 313조 사망이 감정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서류도 똑같다라고 했기 때문에요. 이 감정의 결과물은 다 똑같습니다. 이게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했든 수사기관이 위촉을 했든 간에 감정 결과는 다 진술서로 봅니다. 진술서로. 그래서 이게 법원의 명령에 의한 감정서를 311조로 보면 안 돼요. 법원의 명령에 의한 감정서를 311조로 가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311조는 검증이에요. 검증. 여기 구별하시고 314조 요거 뭐 조문 한번 확인하시라는 거. 특신 상태.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하는 경우 요거 두 개 잘 보시라고 그랬죠. 기억이 나지 않는다. 가장 많이 나왔죠. 노인성 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나머지들은 뭐 이제 아시겠죠. 뭐 불가능하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지. 그다음에 여기도 뭐예요?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회신을 안 받으면 말만 하고 회신 안 받았으면 안 되지만 그래서 요거 이렇게 보시고요. 해당하지 않는 경우 출산 스트레스 그랬어요. 출산 스트레스 애 낳고 오시면 되는 거고 요거. 그다음에 증언거부권, 진술거부권 이거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시도도 안 했고 기울이지도 않았고 뭐 이런 표현 나오면은 다 날리시면 됩니다. 판례 하나. 피고인이 부정을 하고 있고요. 원 진술자가 법정에 출석도 안 했, 이것도 출석도 안 했고 피고인에 의한 반대 신문도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그랬다라고 한다면 이걸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는 거는 요거는 쓸 수가 없다라고 하는 판례, 요 판례 하나 관련돼 가지고 하나 체크를 해두겠습니다. 315조 인정되는 거, 뭐 많이 하시죠? 쭉 한번 봐보세요. 특별한 거 없죠? 군의관이라고 하는 거. 하관, 그다음 세무공무원 여기, 의사의 진료부, 여기 세세대 16호, 자 1초간 보시죠, 됐죠? 315조 적용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안 되는 경우에서 청와대 여기 수첩 요거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거 엄청 나왔으니까 보험 사기 사건 요거. 다음에 엄청 많이 떴죠. 요거 뭐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체포 구속 요거 안 되는 거. 뭐 진정서 당연히 안 될 거고. 진단서는 뭐예요? 진단서는 그냥 쓴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안 되고. 검사 믿을 수 없죠. 자, 실황조사서 요거 필요 없다고 그랬죠? 안 된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육과수 이런 거 안 되고요. 그다음에 9번 잘 보세요. 9번 다른 거 없어요. 출력한 법률 의견서 이게 뭐 대단한 문서가 아니에요. 변호사도 자기가 먹고 살자고 쓴 문서이기 때문에 여기 뭐 이걸 가지고 그대로 315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자, 1초간 보셨죠? 316조. 요거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뭐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구조를 잘 보세요. 결국 여기서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피고인 아닌 자.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여기 증인이에요, 증인. 이 사람이 증인이잖아요. 누구한테 들었느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피고인이냐, 피고인 아닌 자냐. 이렇게 이제 가는 겁니다. 전문 진술이 기재된 서면 요거 누구한테 한번 들었는데 한번 듣고 나서 어디로 가요? 듣고 나서 수사기관으로 가는 경우에요. 수사기관으로 가요. 그럼 여기는 참고인이 말하는 거니까 어디로 가겠습니까? 312조 사항으로 가고 자, 누구한테 들었냐에 따라서 316조 1항이냐 316조 2항이냐가 되는 거고 이게 플러스가 되면은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요 이야기고 자, 여기 두 다리 건너버리면 이런 것들은 이제 안 된다는 건데 당연히 뭐 어떻게 된다? 당사자의 동의가 있으면 된다. 이거는 이제 말로만 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나오면 엄청 쉬운 거고요. 이제 사례에서 이걸 찾아보는 연습들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뭐 이제 여러분 뭐 다 공부를 이제 좀 이렇게 불안하시면 기출 문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기출 사례를 보시면서 특수증거 나오는데 이런 거 헷갈리면 이거 좀 뭐 저기 머리 아파하실 필요 없어요. 사진은 어때요? 사진 찍으면은 우리가 그거 다 증거예요, 다 증거. 예. 현장 사진 뭐 데모하고 있는데 거기서 찍으면은 너 거기 참여했었지? 이렇게 말하는 거 다 되는 거고. 녹음 테이프는 어떤 의미라고 그랬어요? 누가 녹음했느냐인데 이 녹음을 누가 받았었냐고 똑같다 그랬잖아요. 누가 진술을 하는데 녹음을 했대. 진술을 하는데 작성을 했다. 그리고 작성을 사경이 했느냐, 뭐 검사가 했느냐, 뭐 일반인이 했느냐. 근데 지금은 의미 없죠. 사경하고 검사는 우리가 의미가 없으니까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검사나 사경이 피해자의 진술을 녹음했다. 그럼 뭘로 봤는데? 진술 조서로 보면 돼요. 검사는 1항, 사경은 3항. 그런데 여기 요건이 또 같으니까 굳이 구별할 필요가 없어. 엄청 좋아졌죠? 수사기관이 참고인의 진술을 녹음했다. 그럼 참고인 진술 조서로 보면 돼요. 이것도. 일반 사인이 녹음했으면 303조로 가면 돼요. 각각의 요건을 충족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녹음 테이프 나왔을 때 쫄지 말고 뭐로 생각하시면 돼? 312조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뭐 당사자가 녹음하거나 권리원 녹음하는 거 이건 통비법의 내용이죠. 이거 괜찮습니다. 비디오 테이프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비디오 테이프도 녹음을 하는 거냐 영상으로 찍는 거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하고 똑같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요건을.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영상 녹화물이요. 영상 녹화물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자, 피의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고지하면 되는 것이고, 자, 피고인 아닌 자는 동의받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진정성능 입증수단으로 쓸 수 있죠. 참고인 아까 우리 312조 사항과 관련된 거 적실 특에서 특 요거 기업 환경으로 신청을 하는데 이거 누가 신청해요? 검사가 신청을 하고 누구한테 이제 누구 아닌 자에게 죄송합니다. 신청을 하는 게 아니고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에게 신청이 아니고 시청이죠. 시청. 시청. 보게 한다 그 말이에요. 신청은 검사가 신청을 하고 아닌 자에게 시청한다. 시청. 탄핵 증거로 못 써요. 이거 절대 탄핵 증거로 못 쓴다. 재생을 영상 녹화물을 증거 조사를 어떻게 하느냐? 증거 조사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재생하여 시청한다. 영상 녹화 끝나고 나면 봉인을 하는 거고 나중에 증거 조사할 때는 재생해서 시청을 합니다. 어디에서도 할 수 있느냐? 법정에서 물론 해야 되는 거지만 법정 외의 장소에서 재생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거 판례요. 성폭력 특별법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촬영 보존해야 됩니다. 원하지 않으면 안 하는데 가해자가 친권자 일반인 경우에는 다 녹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해야 되는 거는 그대로 요건 조문이 살아 있어요. 다만 최근에 나왔던 그 위헌 판결이 뭐냐면은 요 19세 미만과 관련돼 가지고 신뢰 관계인이 말을 했을 때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거. 그게 요 19세 미만 요것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요건 현재에서 여러분 헌법재판소에서 판례에서 이걸 공부하셨으니까 여기 그 촬영 보존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맞습니다. 이거 촬영 보존해야 되는 거는 맞아요. 근데 증거 능력과 관련돼 가지고 제3자가 말을 했을 때 증거 능력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 거냐? 신뢰관계인이 동석을 했을 때 반대 신문권을 보장하지 않고도 증거 능력이 있을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할 때 이 부분만 위헌이에요. 아마 헌법 시간에도 많이 공부를 하셨을 거니까 여기까지 정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증거 동의. 자,
자, 물건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있어요.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만 돼요. 그래서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라는 말이 없으면 틀려요.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진정한 것으로 인정할 때에만 되는 겁니다. 동의 상대방은 상대방이 아니에요. 뭐 검사는 피고인한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누구한테 한다? 위에 법원에 하는 거예요. 법원에 하는 거다.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변호인도 가능하다. 즉 그러니까 묵시적 의사에 반해서는 할 수 있다는 거죠. 명시한 의사. 자, 이거 판례인데 유죄의 자료가 되는 것으로 제출된 증거가 유죄의 자료가 되는 것으로 제출된 증거의 그 증거의 반대 증거로 이렇게 딱 보낸 거예요. 그랬을 때 반대 증거로 할 때 그 유죄 사실을 인정하는 반대 증거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유죄 사실을 인정하는 유죄 사실을 인정하는 반대 증거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동의 없더라도 그거는 사용이 가능하다. 80도 요 판례 하나 체크를 다시 한번 해두겠습니다. 자, 그 동의하는 방법이죠. 별 의견이 없다. 동의하십니까? 별 생각이 없는데요. 자, 포괄적 동의, 다 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요거 이제 가능하다는 거고. 필요적 변호 사건, 퇴정하는 거, 이외 불출석 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증거 동의로 간주해가지고 그냥 해버린다는 거 기억나시죠? 언제까지? 증거조사 완료시까지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증거조사가 끝나버리는 항소심이라든가 그때서는 증거동의 1심에서 나 증거동의했던 거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증거동의 됐고 자, 탄핵증거 봅니다. 탄핵증거의 뜻을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최근에 그 모의고사 보고 난 다음에 그걸 물어보신 분들이 한 분 있어가지고 물론 이제 극히 일부이긴 하겠지만 이게 뭐야? 탄핵증거라고 하는 게 뭐 하는 거예요? 진술의 증명력을 다퉈야지. 야, 그 말 믿지 마세요. 이런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믿지 마세요. 증거 능력을 다투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이 저렇게 말을 했는데 저 거짓말쟁이에요. 저 사람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진술의 증명력을 다툰다는 말이 탄핵 증거로 쓴다는 말이에요. 임의성이 없거나 위수증인 경우에는 탄핵 증거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없어요. 임의성이 없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뭐예요? 자유롭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위수증이에요. 탄핵 증거로 안 되는 거고 다만 쓸 수 있는 게 있는데 증거 능력이 없더라도 자 여기 제가 매번 강조한 파트입니다.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크게 뭐가 있어요? 위수증이에요. 위수증은 증거 능력이 없어요. 얘는 뭐니까? 얘는 쓰레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전문 증거도 증거 능력이 없어요. 당연히. 근데 얘는 쓰레기가 아니야. 쓰레기는 아니고 요건을 갖추면 그 요건이 뭐예요? 311조부터 316조까지 요 요건을 갖추면 증거 능력이 있어. 따라서 이건 쓰레기는 아니기 때문에 이 요건을 설령 갖추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모르는 가능하다. 모르는 가능하다. 탄핵 증거로 쓰는 거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 과거에 잘 나왔던 게 뭐예요? 사경 작성 피신 조서에서 내용을 부정하더라도 쓸 수 있다. 지금은 어떻게 돼요? 검사 작성 피신 조서도 똑같겠지. 같이 가는 겁니다. 탄자, 추자, 몰자 뭐 이렇게 갔던 것들, 특자, 임자, 자유로운 증명으로 가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당연히 어떻게 된다? 자유로운 증명이고요. 자, 공판정에서 증거 조사는 해야 됩니다. 자유로운 증명이긴 하지만 증거 조사는 해야 돼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원칙인 거고. 우리 판례 뭐가 있어요? 공식적으로 이거 증거 능력이 있습니다. 증거 조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꼭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떻다? 이미 이거 탄핵 증거 가지고 서로 다툰다는 사실을 서로 간에 알고 있다라고 하면 증거 조사가 있는 것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판례 하나 있습니다. 모든 교재에 다 나와 있으니까 체크하시고 어느 부분인지 먼저 말을 해줘야죠. 어떤 부분인지 탄핵할 때 어느 부분을 제가 탄핵합니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말을 해줘야 된다. 자백복용 법칙. 자,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조금만. 자,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경우에 있을 때는 요거를 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자유심중지 예외라고 그러죠. 나는 너를 믿어주고 싶은데 증거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믿어줄 수가 없구나. 예외. 자, 즉소 안 되죠. 즉소. 여기 무슨 사건? 소년 보호 사건. 그래서 소년 무슨 사건? 형사 사건이 아닙니다. 소년 보호 사건에서는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소년 형사 사건에서는 자백만으로 인정이 안 돼요. 다른 증거 가지고 오라 그래요. 이거. 피고인의 공판정 자백도 포함한다. 이 말 무슨 말? 공판정에서 판사님 앞에서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판사님이 눈을 보면서 뭐라고 그래? 그래 네가 잘못했구나. 근데 또 다른 증거 없니?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것도 자백 증거가 필요하다. 공범자의 자백은 어때요? 보강 증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공범자가 말하는 거는 공범들끼리 내가 했어요. 너도 했니? 둘이 크로스 해가지고 어떻게 된다? 증거로 쓸 수 있다. 자, 보강 증거의 자격. 보강 증거는 증거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위수증 가지고 와가지고 보강 증거라고 하면 안 되니까 당연히 안 된다는 거야. 증거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 자백과는 실질적으로 독립된 증거여야 된다. 보시고 그다음 문구 요거 잘 보세요. 정황 증거나 간접 증거도 보강 증거로 써서
가능합니다. 꼭 직접 증거만 보강 증거가 되는 게 아니고 자백이 있고 일정한 정황이 있으면 그것을 뭘로 보강 증거로 해가지고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정도의 문제,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할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하다. 이거 원래 뭐라 그랬습니까? 자백이라고 하는 건 거의 자백을 못 믿을 게 아니고 자백을 믿을만 하다 그랬잖아요. 자백을 믿을만 한데 내가 네 말을 믿고 싶은데 증거가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못 믿어주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조금만 좀 붙어줄 수 있는 거, 그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할 수 있을 정도면 어떻게 한다? 충분하다. 자, 주관적 구성 요건 요소에 대해서는 자백 보강 증거 필요 없습니다. 제가 사람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네 마음을, 네 고의가 있었단 말이지. 그 고의에 대한 플러스 알파가 필요한 건 아니고 요건 필요가 없어. 객관적 구성 요건에서만 보강 증거가 필요하다. 되셨죠? 자, 증거 능력, 공범과 관련돼 가지고 여기 판례들 어떻게 매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않고 반드시 문건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독립한 증거 능력이 있다. 자, 별개의 사실로 병합심리되어 있던 요 공동피고인, 근데 별개의 공범 사실이니까 공범이 아닌 경우잖아요. 증인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선서 없이 했다라고 하면 요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가 없다. 판례 두 개 구별해 두시고요. 이게 지금 제일 그렇죠? 자백 보건 법칙에서 보건 법칙 요거 들었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지가 뭐라고 그러는지, 나 사람 죽였어. 제가 사람을 죽였다라고 말했는데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을 어디 가서 말하는 거야. 들었다고 하는 거를 증언을 하는 거죠. 증언. 이 증언은 피고인의 진술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피고인의 말은 아니야. 그러니까 자백에는 포함되지 않아요. 하지만 보강 증거로 쓸 수는 없다. 그래서 제가 않지만 없다. 마이너스. 들었다, 마이너스라 그랬습니다. 이거 나중에 이거 다시 한번 의미를 해주시고, 의미를 제가 설명할 필요는 없죠. 자백은 아니죠, 당연히. 서로 다른 사람 말이 하는 거니까 자백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말이 똑같기 때문에 보강 증거는 될 수 없다. 자, 보강 증거 되는 거 안 되는 건데요. 안 되는 거 보세요. 여기 그나마 춘천 자동차 영업수 사건 요거 예전에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잘 나오죠. 대금을 송금한 거하고 투약한 거하고 돈 보낸 거하고 투약한 거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보강 증거 안 된다. 내 차가 도난당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하고 충주, 서울인데 충주까지 가가지고 범행한 거하고 요거하고는 관계가 없다. 나머지들은 다 있어요. 나머지 다 있고 다 있는 것들 중에서 조금 보시면 특히나 여기 현존하는 거예요. 위조 증거 같은 거, 신분증도 그렇고 박사 학위기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무면허 운전하는 거에 대해서 보강 증거 네, 구차 내 차입니다. 등록되어 있는 거. 낙태를 시키려고 한 정황, 내가 낙태했다고 말하는 거고 그런 정황이 있으면 하는 거.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인데 뭐예요? 이거 시동 걸려고 하는 사람 딱 이렇게 잡았는데 무면허 운전 관련돼 가지고 이게 오토바이고 압수했을 때 압수한 거 있잖아요. 뭐 하는 경우야? 시동을 걸려고 했다. 그리고 이렇게 같이 보강 증거 된다는 거. 검문시에 버린 주사기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었다. 그거 딱 잡아가지고 투약한 거하고 두 개 연결시킬 수 있고. 명함이 현존해요. 회합 당시에. 그럼 모였다라고 하는 건데 만났다라고 하는 보강 증거로 만났으니까 뭐가 있을 거야? 명함이 있겠지. 이거 잘 나오죠? 7세대 절도. 압수지 대마, 주거지에서 압수한 대마는 내가 한 달 전에 내가 흡연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건 그 근처에다 내가 갖다 버렸으니까 이것도 이렇게 해가지고 처벌할 수 있다. 지금 그 말인 겁니다. 그 다음에 뇌물죄와 관련돼가지고 뭐 했어요? 편의를 제공했거나 만나가지고 청탁을 받았다라고 할 때에는 자백을 하게 되면 다른 증거 없더라도 처벌하겠다. 특히나 여기 요거 잘 보세요. 수사사진 첨부된 수사보고서, 현장 사진 첨부된 수사보고서 이런 것들, 압수할 때 그 압수 조서란에 적어진 것들 다 보강 증거가 된다. 이런 의미들 아마 지금 기본 강의 할 때 다시 한번 다 교재에서 한 번씩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올 거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공판조서의 증명력. 요거 어떻게 해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입니다. 소송절차. 공판기일이에요. 공판기일이기 때문에 우리 시험 범위는 안 들어오지만 공판 준비기일은 아니에요. 공판 준비기일은 아니고 공판 준비기일이 되는 거는 311조. 311조는 공판조서, 공판 준비기일조서 둘 다 되는 거지만 여기는 공판 준비기일은 아니에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 공판조서에 기재된 거. 당해 사건에 되어 있는 것만 이렇게 되는 거고 증명력은 어떻게 한다? 반대를 허용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믿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기재가 만약에 불분명해요. 왔다 갔다 불분명하다 그러면 자유로운 심증으로, 자유로운 증명이죠. 그걸로 해서 정리를 하면 되는 거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처음부터 쭉 해가지고 수사부터 쭉 한번 봤는데 좀 정신은 좀 없죠? 정신은 없지만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훑어보시고 어디 부분이 내가
좀 더 이제 깊이 공부하시면 돼요. 오늘 제가 뭐 쟁점을 다 말씀드린 건 아니고 이러한 정도 선에서 우리가 몇 문제 나오는 겁니까? 12문제 나온단 말이에요. 12문제. 12문제인데 결국 뭐 케이스 문제 좀 이렇게 빠지고 난 다음에 뭐 이 정도 하면은 쟁점은 다 잡아드렸다고 생각을 해요. 뭐 얼마 뭐 이렇게 아주 뭐 두꺼운 책이 아닙니다. 수사하고 증거만 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 부분이니까 너무 쫄지 마시고 여러분들 공부한 데서 시험이 나와요. 어려운 것이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안 본 거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어려운 거를 틀려가지고 떨어지는 사람보다 남들 다 아는데 내가 실수해가지고 떨어지는 게 훨씬 더 그럴 경우의 수가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절대 실수하지 않도록 지금까지 공부하셨던 거 잘 정리하시고 내가 남들 맞는 거는 내가 다 맞추고 그 다음에 설령 내가 공부를 좀 덜 했다고 하면 찍어서 하나 더 맞추고 어떻게든 내가 한 개라도 더 맞춰가지고 합격한다 자신감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해서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해드렸으니까요. 며칠 안 남았습니다. 화이팅 하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